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소장입니다. 이제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6시 이제 여러분 기상하셔야죠. 늦더라도 일어나셔가지고 꼭 세수하고 아침 식사 꼭 하시고 영상 듣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이제 현업에서 충실해야죠.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을 테고 학생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어요. 하여튼 그 작은 사회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좁은 사람들. 이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독특한 생각을 하고요. 아주 신박한 그런 발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보다 강한 내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자신만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하죠. 네 번째는 인정받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타인에게 멋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멋진 사람이 되야겠죠. 다섯 번째는 눈치 보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하겠지만은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가 넓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단점이 아니며 내 삶을 멋지고 빛나게 만들어낼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인간관계 끝에서 막 억지로 좁히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새로운 소식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TV하고 가전, 그 스마트폰 등 그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그 디바이스 경험 부문에서 25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베테랑 잡 포스팅을 실시합니다. 베테랑 잡 포스팅을 첫 실시를 한다.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급 직원들을 수혈을 해가지고 DX 부분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이 되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그 DX 부분은 최근에 이제 사내 게시판에 베테랑 잡 포스팅을 실시한다는 그런 공지를 올렸고요. 근속 25년 이상의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대상이라고 하네요. 잡 포스팅은 삼성전자 직원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채용 공고인데 삼성은 각 사업부의 인력 수요 등에 따라서 수시로 잡 포스팅을 이제 시행하고 있지만요. 이 DX 부분에서 25년 이상 근속자만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오는 1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은 후에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거쳐서 11월 3일 날 최종 그 합격자 발표하네요. 합격자들은 영상 디스플레이하고 생활가전 등 각자 지원한 사업부로 직무와 그 부서를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베테랑 잡 포스팅은 DX 부문의 주요 사업부의 인력 수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고참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역량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인데 생활가전 사업부는 그 상반기에 목표 달성 장려금이 기본급의 25%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로 인해서 젊은 직원들의 직무전환 수요가 적어요. 삼성이 지난해 말 실시한 생활가전 사업부 잡 포스팅 합격 제안에서 특별 인센티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당근을 제시한 것도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삼성이 직원 정년을 기존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가운데 이 고숙련 인력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결과로도 이제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적 부진을 겪은 삼성이 인력 정리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를 있던데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방대한 전문직을 새로 습득해야 하는 만큼 이제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죠. 업계에서는 관계자는 앞서서 잡포스팅을 거쳐서 직무를 바꾼 일부 젊은 직원들도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전화를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 관계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펼칠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 60세면 좀 굉장히 기네요. 생각으로. 원래 보통 대기업들이 그 정년이 그렇게 길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흥미로운 또 그런 또 조직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또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치열하죠. 치열합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그 메모리죠. HBM을 비롯해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이 이제 반도체 업계 화두로 떠올랐어요. 이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가 한계에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후공정의 마지막 단계 그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진 탓인데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대만의 그 TSMC, 미국의 인텔 해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그 각 회사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잇따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그 AI 산업의 발전에 그 따라 가지고 이제 메모리 적층 구조를 가진 그 HBM의 채용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죠. 이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고 있고요. 단위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AI 같은 고성능 칩이 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일 칩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죠.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대안으로 떠올랐어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 첨단 패키징 시장 규모를 2024년에는 약 3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4조, 한 5,700억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전 공정을 통해서 완성된 반도체 칩은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되기 위해서 이 포장을 해주는 패키징 과정이 필요해요.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 칩이 외부랑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죠.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의미하고요. 첨단 그 패키징, 최근의 패키징 기술들이 단순히 회로 보호를 위해서 포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미세 공정의 한계를 좀 해결하고요. 성능하고 효율, 그리고 용량의 그 개선을 꾀하는 중요한 기술로 이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패키징 사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 지난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섰고 삼성도 TSMC죠. 그 출신의 그 린준청을 반도체 부문 그 AVP 팀의 그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강문수 팀장도 올 초에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가지고 이 비욘드 무엇이들을 이끌 수 있는 있는 것이 첨단 패키지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랑 파운드리랑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예전 강점을 어필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강점을 잘 살려가지고 이제 최선단 그 로직 반도체하고 HBM 등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종 칩 집적 기술을 전 패키징 사업의 핵심 기술로 삼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현재 그리고 R&D에 박차를 가고 있고 연산, 저장, 전력, 데이터 출입구 기능 등 이런 기능을 갖춘 칩을 따로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요. 후공정 패키징 단계에서 그 합치는 칩넷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나아가가지고 미국에 150억 달러죠. 투자를 해서 첨단 패키징하고 R&D 센터를 이제 건립하겠다고 밝혔고 현재는 부지 물색 중이네요. 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재 계열사 SKC 등과 협력을 해서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그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현재 패키징 기술력 1위는 TSMC, 패키징 공정이 각광받기 이전부터 후공정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패키징 기술을 꾸준히 이제 키워왔습니다. 패키징은 한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그 산업이 커질 수 없는 구조로 삼성과 하이닉스 그 회사의 패키징 능력 확대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패키징하고 후공정 생태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밝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듯 메모리 반도체 이제 미세화 추세로 정밀한 패키징 공정에 대한 수요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HBM 등 최첨단 제품들의 정교화가 진행될수록 패키징 역량이 이제 반도체 제조사의 그런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패키징. 과연 어떻게 잘 돼야 할지 저도 이제 궁금한데, 하여튼 뭐 기술 하나하나가 이제 뭐 거의 목숨같이 싸워야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 제가 볼 때는 뭐 옛날 아주 경쟁이라는 게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파운드리죠. 기업인 대만 TSMC가 이거 2나노미터 양산 계획이 당초 전망보다 늦춰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이에 따라 가지고 삼성이 이제 3나노죠. 이 3나노에 이어서 또다시 최초 양산 타이틀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업황 반등기인 내년부터 선단 공정에서 아주 지속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파운드리 점유율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오는데, 15일 날 그 대만 언론이죠. 그 보니까 TSMC가 25년 2분기까지 신주 바오산 공장 준공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준공 이후에 이르면 4분기부터 월 3만 개 웨이퍼 수준으로 2나노 공정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2나노 후속 버전은 2026년이죠. 2026년에 양산될 거예요. TSMC는 올 초만 해도 내년 초로 예상됐던 2나노 시제품 생산을 연내로 앞당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을 만큼 차세대 공정 개발에 서둘렀어요. 일각에서는 25년 상반기 양산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그 TSMC가 그 주문 수요에 발맞췄다는 이유로 바오산 공장 건설 그 일정을 늦추다 보니까 변화의 기류가 감지가 됩니다. 신공장 준공을 미루면서 2나노 도입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TSMC가 신규 도입하기로 한 게이트 올라라운드 공법에 애먹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GAA는 기존의 핀팹보다 전력 효율이 더 높아가지고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렇게 삼성은 이미 그 GAA 그 기반의 3나노 공정이 이제 순항 중이고, 업계에서도 삼성의 3나노 수율을 한 60% 정도 이상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또 1세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3나노 2세대 공정 역시 차질 없이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25년에는 2나노 공정, 27년에는 1.4나노 공정으로 칩을 생산하는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속도면은 25년 4분기로 예정된 TSMC보다 빠르게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차세대 2나노 시장을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파운드리 점유율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고요. 업계 관계자도 현재 3나노 공정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수요가 높지 않다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회복되고 다시 최고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25년부터 이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지금 보니까 15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도한 것 같은데, 15일 날 그 한국거래소에 보면 13일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574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9월 18일부터 15 거래일 연속 8자를 이어갑니다. 이 기간에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금액이 2조 4,957억인데, 순매도 금액이 가장 컸던 날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지난 4일이죠. 4,178억을 팔아치웠어요. 외국인들이 15일 연속 순매도가 지난 2020년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최장기간. 계속 파는 거야, 외국인들. 당시 외인들이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죠. 3월달 아주 막 힘들었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7,514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는 한 5,200억 정도, LG엔솔이 한 3,300억, LG화학 3,000억, 코덱스 200, 2,300억, SDI 1,800억 이런 순으로 순매도를 했고, SK이노베이션 1,340억, 두산로보틱스 1,200억, 유한양행 1,100억, 네이버 1,1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팔았네요. 반면에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기아 2200억, 포스코 인터내셔널 900억, KT 800억, SK하이닉스 780억, 금양 600억, 현대차 56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을 520억, 카이브 507억 정도,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를 474억을 샀네요. 웬일이야? 그리고 두산 밥켓을 한 46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금리 상승과 수출하고 내부 침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 대내외 요인이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부추긴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된다고 하죠. 미국 국채 금리 반등과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강세 영향에 증시 투자 심리가 이제 재차 악화된 것 같아요. 악화됐고, 다만 이전과 같이 극도의 공포 구간은 통과했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구간은 통과됐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0월 달이 개미들한테는 주식 사기 가장 좋은 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월요일이니까 또 활기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